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화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탈석탄, 또 탈원전, 신재생 확대 정책을 상당 부분 체계화하면서 에너지 정책 전환이란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무리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 또한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탈원전 시대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남은 과제들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탈원전 선언 2년의 평가와 함께 탈원전 시대가 갖는 의미 또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홍춘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흥미로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 봤습니다. 보셨나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보신 주 교수님께서는 좀 아시겠습니다만 이 영화가 국내 최초로 원전 재난을 다루면서 이 화제가 됐었던 영화잖아요. 2016년 말에 개봉해서 이 지금 2년 넘게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금 이 상황과 맞물려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이 이 영화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팩트 여부는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뭐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딱히 하실 말씀이 네. 별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뭐 나라의 정책이 영화 하나로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네.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상징인 순간인 것이고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영화와 현실은 어디까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럴까요? 있는데 네. 영화는 사실 픽션이죠. 예. 그래서 영화를 사실 보면은 거기 일단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이제 원자로 경락 건물인데 예. 실제보다는 굉장히 그 좁고 높게 그다음에 얇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약한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예. 이제 그 실제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 이제 그게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게 이제 2017년 대선에 예. 국민의 그 탈핵 여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대통령께서 영화를 보고 뭐 이런 정책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 국민이 이제 그 대통령 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화가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룰 게 바로 이 탈원전입니다. 다른 말로 에너지 전환 정책, 이를 좀 어떻게 봐야 하나 따져보는 시간인데 일단 두 분의 입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고문도 지금 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일단 이 탈원전 정책이 근거부터 잘못된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경제적 그다음에 환경적 그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시정되고 철회돼야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예. 그 근거가 뭐가 잘못돼 있냐 그걸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원전 사고는 뭐 한번 나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용 해결료는 안전한 관리가 곤란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는 뭐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 이런 예. 건데 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안전한 그런 가동 이력으로서 원전이 인명 사상에 있어서 별로 큰 피해를 미치지 않았다라는 예.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사용 해결료 처리도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세계는 탈원전이 아니라 지금은 원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래서 세 가지 근거가 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시작된 탈원전이 뭐 한전의 그런 그 수익의 대폭 감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뭐 엄청난 증가, 그다음에 무고한 그 실직자, 이직자들을 양산하고 있어서
잘못된 근거로 시작해서 피해가 너무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좀 명확히 밝히고 계신데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얘기신 거죠? 예, 근거부터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홍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홍 교수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탈원전 정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이 예, 서로의 주장을 격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주장이 부딪히다 보면 그 싸우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야 진흙판이든 시장이든 가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네.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탈원전이다 아니다를 따질 것 없이 예, 에너지라고 하는 재화, 상품 혹은 기술, 산업에 대해서 예, 우리 국가가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갈 거냐 구조 전환 정책일 것이니까 그런 틀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 나쁘다를 좀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방향성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가령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 기술의 주체나 기업이나 정부가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해서 줄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예, 그 산업의 미래 전망이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이 많이 나면 투자를 더 하는 거고 네, 수익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사업을 그만두거나 줄이는 거고 이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 먼저 개략적으로 들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서 논란과 걱정을 증폭시키는 부분, 앞서 제가 영화 사례를 들었지만 바로 원전의 안전성입니다. 실제 이 멀게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가깝게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원전에 대한 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것도 바로 이 부분일 텐데, 먼저 이 주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전이 가동 이력으로서 그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 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크게 사고가 났던 건 3번인데 거기서 사람이 죽은 인명 사상을 초래했던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 한 건이고요. 예. 거기 4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고는 사실 인명 사상은 없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광범위한 그런 지역에 방사성 오염은 있었지만 인명 사상은 없었고 예, 그다음에 그 TMI 제일 첫 번째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명 사상은커녕 그 주변에 방사능 오염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요. 사실은 그 생산해온 전력량으로 봤을 때 그 사상을 초래한 인명의 생명의 그 손실을 초래한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없었고 사실은 그 후쿠시마 사고가 예.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우리 경주진이 이제 또 났으니까 원전이 지진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동일본 그 일본 동해안에 있던 5개 원전 부지 중에 4개는 안전하게 정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후쿠시마 발전소만이 쓰나미 침수를 당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경주 지진하고 후쿠시마 사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못 오인하고 계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적 가동 연수가 18,000년이 넘는데 그 동안에 치사 사고는 단 한 건 43명의 그 생명이 손실된 체르노빌 사고밖에 없었다. 그래서 의외로 원전이 사실은 안전하게 가동돼 왔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위험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그 여러 설비나 대책들을 소위 심층 방어라는 개념을 네. 도입해서 다단계로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핵 폐기물 포화 문제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불안감을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에선 이 탈원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 교수님, 네. 안전한 게 맞을까요? 이 폐기물 문제도 좀 짚어주시죠. 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상은 그 안전한 처분 기술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핀란드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설 기술의 내용을 보면
사용 해결료를 이제 담는 두꺼운 구리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한 5cm 정도 두께가 되는데 그 구리 용기를 선택하는 게 이제 그 구리가 굉장히 그 부식에 강합니다. 우리가 단윤세문경이라고 아실 텐데요. 예. 그 논산 지역에서 출토된 그 청동기 시대 3,000년 전에 그 출토된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딱 부식이 별로 안 돼 있고 닦아내면 거기 만여 개의 그 가늘한 그 선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식에 강한 그런 용기로 사용 해결료를 담아서 예. 또 그 주위를 이제 또 점토로 이렇게 채우는데 점토가 이런 그 물질의 이동이 어렵고 물이 네. 투과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사용 해결료를 처분하게 되면 예. 한 10,000년 동안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비쌉니다. 그게 5cm 두께 구리로 뭐 한 10m 뭐 이렇게 1m 직경으로 이렇게 만들면 비싸기 때문에 그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용 해결료라는 게 발전량에 비해서 생산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2m 공간만 있으면 예.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그런 사용 해결료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60년치 사용 해결료 그냥 원전에 그냥 부지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폐기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 이 원전 해체 시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폐기물 처리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홍 교수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어떻게 판단하시죠? 예. 이제 어쨌든 폐기물도 그렇고 원전의 위험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좀 관점을 바꿔보고 싶어요. 자꾸 기술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창도 있고 방패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이 나기 힘든데 일단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로서는 질산나트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식품에 첨가되는 첨가물이죠. 식품 첨가물. 근데 그것이 유해하다고 해서 이제 질산나트륨을 쓰지 않은 식품이 엄청나게 팔려 나가는데 네. 사실 따져보면 질산나트륨 조금 집어넣으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다른 질병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소비자들과 다르게 새로운 소비자들은 예. 질산나트륨 싫다. 왜 싫으냐? 감성적으로 싫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논쟁 별로 의미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예. 그것도 저는 뭐 특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전만이 가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뭐 치료를 하다 보면 의료 폐기물 나오는 것이고요. 예. 무슨 실험을 하다 보면 뭐 유해한 폐기물 나오는 것이고 하다못해 밥을 먹어도 이용에 따른 이제 대가로 쓰레기가 보신다는 나오는 거죠. 건데 네. 다만 거기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효용을 누린 대가로 이제 그것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혹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냐 쉬우냐 이런 차이일 뿐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되게 시장이 제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전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원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든 양쪽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시장에 맡기라는 거죠. 국가가 예. 판단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고 원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처리 비용 비싸면은 그 비싼 비용을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해서 예. 그동안은 그냥 공장 한 곳에 이렇게 폐기물을 쌓아놓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 창고도 제대로 짓고 용기도 제대로 짓고 그거를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해서 그것으로 소비자들한테 주면 예. 시장에서 다른 기술, 다른 대체제하고 경쟁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서 하나 첨언하자면 결국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100년이나 200년 전에 있었던 증기기관 대 자동차의 싸움을 바라보고 싶은데요. 증기기관 대단히 안전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고 예. 수송 관점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나온 벤츠 회사의 다임러 벤츠 회사의 가장 첨단 엔진도 하루 돌리면 퍼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엔진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새로운 혜택을 주잖아요. 철도가 없는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므로 탈원전과 원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한 발 물러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탈원전을 한다고 원전 산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원전 산업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다만 다른 신산업과 새로운 경제가 커져서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원전 이해관계자들이나 기업들이 가져가는 매출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요? 한 3년만 더 참으셔서
소비자들을 설득하시고 설득된 소비자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시면 다시 이렇게 좋은 시장 여건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2, 3년 참으시면서 힘을 키우고 혁신을 하시고 일단은-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을 잡아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홍 교수님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안전 문제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세계적인 추세인지 이 산업과 관련한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탈원전이 대세인지 아니면 이 지속적인 원전이 건설을 해야 되는지 이 논란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이 주 교수님 이런 정책이 세계적으로 계속 추진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온실가스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고, 예.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데서 그 이제 보고서를 내놓은 게 결국 요지는 그겁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 확대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사실은 그 소위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게 36%가 청정 에너지원인데 예. 그 중에 이제 10%가 원자력,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수력이고요. 나머지 10%가 태양광, 풍력이 다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청정 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85%까지 갖고 가야 되겠다. 예. 그러려면 원자력도 지금 발전량보다 80% 정도는 늘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도 당연히 필요하고 원자력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얘기고요. 저는 홍 교수님 그 말씀대로 시장에 이거 선택을 맡겨야 된다. 이거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어떤 편견에 의해서 잘못된 근거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원전을 갑자기 죽이고 그러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고 필요에 의해서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또 뭐 깨끗한 거 이런 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탈원전에 의해서 뭐 크게 피해를 안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조금 제가 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전은 운영하는 산업이 있고 제작, 건설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탈원전에 의해서 신규 건설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설계, 건설, 제작하는 회사가 다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반발이 센 겁니다. 알겠습니다. 탈원전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제 이 탈원전이 세계적인 흐름이 맞나요? 나라 밖에서 봤으면? 저는 그 세계적 흐름이라는 표현 자체도 중의적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거죠. 개별 국가나 기업들이 원전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그 산업에 국가도 투자하고 기업도 투자하고요. 유망하지 않다고 전망하는 나라는 그 비중을 줄이는 거죠. 하지 않겠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 산업에 대해서 중국은 투자합니다. 예. 미국은 전기차라고 하는 대안에 투자를 하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하고 그다음에 특히 원전 산업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수출 산업이 아니라 내수 산업입니다. 수출 얼마 안 돼요. 가령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UAE 원전 사례인데 직접적인 수출 효과가 10년에 21조니까 연간 2조 원 안팎이 안 되고요. O&M 아까 운영관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60년에 55조 원이니까 연간 1조 원인데 이것도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입찰 규정을 바꿔서 우리한테 수익 계약을 안 주면서 연간 5천억 수준인데요. 1년에 5천억의 O&M 시장이면 우리나라 김 수출이 1년에 5억 달러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원전 산업을 수출 쪽에서 자는 게 내수를 부양해서 수출이 어려울 때 내수에 부양해서 기업들을 돕고 수출이 화랑이 되면 내수 쪽에서 조금 완충해도 되고 이런 전반적인 밸런스를 보아가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네, 탈원전과 관련한 그 시각이 이제 수출, 내수 이런 관점에서 또 새로운 시각을 좀 전해주신 것 같고요.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짚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원전 이후 전력 수급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항상 거론되는 부분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 그리고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 부분입니다.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정말 탈원전과 좀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주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일단 제일 직접적인 원인 작년에 그 한전이 적자 전환을 한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LNG 가격의 인상입니다. 대폭 인상됐는데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45%가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LNG 발전량이 또 엄청 증가해요. 28%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또 발전량도 느니까 그러니까 LNG 전기 구입 비용이 이제 확 올라간 거죠. 근데 그거에 이제 LNG 발전량이 는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원자력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LNG 값이 2016년에 거의 2배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14년 이럴 때인데 15년 이럴 때인데 그때는 지금 이제 2018년엔 1.45배였었는데 예. 그때는 2배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2013년에는 원전 가동률이 75%, 2014년에는 85% 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2014년에는 거의 5조의 흑자를 봤고요, 한전이. 그다음에 2013년에는 가동률이 한 10%. 그때는 이제 원전 납품 비리 이런 것 때문에 가동률이 75%로 떨어졌어요. 네. 그랬더니 한전의 수익이 1.5조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전 가동률이 물론 그 가스 가격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더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원전 가동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반박이나 예. 다른 의견이 네. 있으신지요? 일단 그 가동률 10%를 네. 1년 동안에 1기가와트면 원전 한 기인데요. 예. 10%를 줄이면 한전이 얼마 손실을 보냐면 결국 높은 LNG 가격 대비 이제 원자력 발전 원가 차액이 한 5, 60원 봐주면은 1년에 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고, 밖에라고는 5천억으로. 하지만 네. 아니 5천억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5천억. 계산을 해보시면 오다가 틀리셨어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그건 제가 정확히 알아요. 1기가와트에 8,765 그다음 발전 차액 그 손실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500억 정도인데 아니, 5천억이에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말씀해 주시죠. 한전의 지난 5년간 작년까지 누적 흑자가 얼마냐면은 한 30조가 넘습니다. 34조 원. 예. 지난 5년간요. 그럼 올 1년에 한 몇천억 적자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때문이냐? 아까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LNG 가격이 올라서 그러냐? 발전 연료 가격. 근데 LNG 가격 최근에 하향세로 반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석탄 가격도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고 예. LNG 가격도 그걸 쫓아가는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에서 보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전 경영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한전이 적자를 보면 한전 주식의 27%가 해외 투자자들인데 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27%만큼 그 리스크를 감당해 간 거거든요. 한전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된 우국지사라면 한전의 주식을 사줘야 될 때죠. 오히려 한전이 과도한 흑자 34조 원의 흑자를 내면 거기에 27%가 되는 10여조 원이 넘는 돈이 해외 투자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전의 수익성 여부로 탈원전이다 재생에너지다 이 정책을 가름할 일은 아니고 또 원전의 10%나 20% 가동률 저하의 원인은 발전 연료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지 연료 예, 전환에 따른 알겠습니다.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탈원전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요금의 관계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판에 열띤 토론이 좀 이어지는 이건 것 제가 같습니다. 시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 1년 하면은 원전이 거둬들이는 그 수익이 요새 정상 원가로 한 5,100억 정도 됩니다. LNG는 1조입니다. 차이가 5천억이에요. 500억이 아니고. 아니 그거는 다시 계산해 아니 보세요. 그건 정확해요. 그거는. 마지막 네. 이 오다가 부분 틀리시면 안 얘기는 되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요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민감한 문제고 어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언론이 많이 좀 다루기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 요금과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